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자 입력해 가지고 글자를 편집하는 과정까지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입 패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물론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강의를 하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은 글자의 종류를 이제 말하는데요. 자, 현재 우리가 이 타입 툴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 네 가지의 그 옵션이 있는데 맨 처음에 있는 거 보니까 오리지널 타입 툴,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썼던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타입 툴이라는 건 수평으로 쓰는다는 내용인데, 수평으로 쓰는 건 말 그대로 옆으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포토샵 포토샵 CS5라고 제가 입력을 했죠. 자, 입력을 했는데 글자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죠.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T라고 그랬죠. 자, T를 눌렀는데 전부 다 똑같이 다 단축키가 T입니다. 자, 이럴 때 다음 거로 넘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Shift를 누르고 T를 누릅니다. 자, 그랬더니 T자는 T자인데 왼쪽에 화살표가 아래로 나오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댔더니 마우스 커서가 옆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마우스 커서가 위에서 아래로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 옆에 걸 보니까 옆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 옆으로 나온 건 뭘 말하냐면은 수직으로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해보죠. 클릭을 하고 다시 자, 보니까 글씨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수평으로 쓰는 거고 이것은 수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평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수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취소를 할게요. 자,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걸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T자인데 자,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 자, 클릭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글자가 진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점선 형태로 나와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점선 형태로 나오는 거는 이것은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을 하니까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변했네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선택 툴을 할 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인데, 퀵 마스크 모드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자, 여기서도 똑같이, 자, 제가 포토샵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크를 표시를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는 이렇게 글씨가 써졌는데 이 부분은 글씨가 써진 게 아니고 영역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드래그하면 드래그가 되질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있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다시 선택을 해서 자, 이 부분이 선택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잡고 지금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써야 되겠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위에 있는 거를 일단은 삭제를 하죠. 삭제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다시 지금 현재 타입 툴인데 마스크 여기 보면은 오리지널 타입 마스크 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평으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포토샵만 써볼게요.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포토샵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체크를 딱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포토샵 표시가 됐죠. 선택 툴을 선택해서 위치 이동을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 있는 글씨가 결과적으로 파져버렸어요. 파져가지고 요 밑에 있는 배경색, 흰색 배경으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한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레이어를 추가를 해요. 자, 레이어를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딱 하면 위에 부분에 여기에 포토샵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파일 해가지고 필이라고 하는 옵션을 준 다음에 여기다가 색을 입혀줍니다. 자, 컬러를 어떤 색으로 해주냐면 제가 빨간색 계열로 해서 자, OK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OK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어때요? 글씨가 빨간색 계열로 바뀌었죠? 자, 이래서 이걸 만약에 이동을 했을 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렇게 위에 글씨를 쓴 선택 영역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글씨체 자체가 조금 좁아서 별로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굵은 글씨체를 쓰면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점선 부분은 셀렉트 해가지고 디셀렉트 선택 영역을 해제한다는 얘기인데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자, 디셀렉트를 했더니 이렇게 포토샵 CS 포토샵이라고 하는 글씨가 이렇게 진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글씨의 크기를 좀 더 키워볼게요. 한 200 정도 할게요. 자, 200으로 하고 굵은 글씨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니까 영문 글씨체로 해서 제가 굵은 글씨체로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요걸 한번 해보죠. 자, 이걸 한 다음에 제가 이 부분 이제 포토샵 했으니까 CS5를 입력하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클릭 됐죠. 여기서 CS5를 제가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CS5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이번에는 움직이지 못한다 하고 딱 이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CS5라는 글씨를 어떻게 하느냐, 에딧 해가지고 필 해서 자, 컬러를 입력을 하는데 자, 컬러를 어떤 색 계열로 할까요? 자, 이렇게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선택 영역만 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오케이를 합니다. 자, 색깔이 이렇게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된 다음에 아까 셀렉트 디셀렉트 했죠. 셀렉트 디셀렉트 또는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하고 D를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자, 선택 이렇게 그래서 입력을 하면 이것이 하나의 레이어가 돼 가지고 같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T자가 붙질 않았죠. 이거는 일반 레이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문자 레이어가 아니고 하나의 글자 레이어입니다. 그래픽입니다. 이거는 그래픽. 문자 레이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치는 넣으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버티컬 타입. 우리가 위에서 수평 타입과 수직 타입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설정을 하는데 수평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자, 제가 자, 포토까지만 쓰죠. 자, 그렇게 해놓고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포토라는 것이 나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자,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동이 안 돼요. 왜냐면 같은 레이어 중에 이 일부분만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죠. 자, 추가를 하게 되면 현재 요 두 개 위에 포토샵 CS5라고 하는 글씨는 여기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는데 위 아래 거는 지금 영역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되질 않아요. 레이어 2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 이것을 이동했더니 마찬가지로 안 되죠. 자, 이럴 때 여기에 이제 채우기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필 해서 뭐 하냐면 자, 필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패턴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자, 패턴 나왔죠? 패턴의 종류를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자, 패턴으로 채워졌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테두리를 주는데 이제 이거는 이동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테두리를 주기 위해서 필 해가지고 스트로크를 줍니다. 어떤 색을 줄 것인가? 자, 컬러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빨간색 계열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1픽셀인데 이것을 한 5픽셀 정도로 줘보겠어요. 자, 그리고 오케이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 디셀렉트 할 게 아니고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D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포토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나오죠. 근데 이것도 레이어를 따로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 텍스트 타입 마스크 툴은 영역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멋있는 글자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건데 거기에서도 활용이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이 문자 타입 툴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오리지널 타입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마스크 툴들은 우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 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이 부분까지 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르고 컨트롤 키를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델리트 레이어 해가지고 두 개를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거라냐면 조금 이제 그 글자를 좀 멋있게 만들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선을 하나 여기다 그려놓고 그 선에 따라서 글씨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타입 툴 바로 위에 보면 만년필 촉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펜 툴입니다. 자, 펜 툴의 단축키는 우리가 키보드에 P자를 클릭하면 돼요. 지금 현재는 타입 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는 형태로 되는데 자, 제가 키보드에서 P자를 한번 눌러 보겠어요. 자, 이렇게 펜 툴을 눌렀더니 여기 모양이 펜의 모양으로 됐죠. 자, 그래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선택 툴을 할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지점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선이 생기죠. 근데 지금 직선인데 직선으로 쓰는 것보다는 약간 곡선으로 쓰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은 뭔가 줄이 나오는데 이걸 핸들러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핸들러를 뽑아서 글자를 이렇게 약간 펜의 선의 형태를 약간 곡선 형태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또 다시 드래그 해가지고 곡선 형태, 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제가 이렇게 곡선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곡선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T자를 눌러서 타입 툴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선이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 갖다 대서 마우스를 갖다가 클릭을 합니다. 글자를 내가 요 선 위에 이 모양으로 쓰고 싶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 커서가 선하고 직각이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자, 여기 커서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I like Photoshop CS5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딱 해제하게 되면은, 자, 체크를 눌러준 거죠.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I like Photoshop CS5 해가지고 이 곡선 형태로 글씨가 써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T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영역이 설정이 되죠. 자, 색을 자 변경을 해서 자 흰색 계열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자, 오케이 했고, 글씨체도 좀 두꺼운 글씨체로, 자, 영문 폰트로 해서, 자, 뭐 요거를 한번 해보죠. 자, I like Photoshop CS5로 갔네요. 이 얼로 간 거는 이 지금 있는 부분이 넘어가서 그래요. 자, 그러면 글씨 크기를 제가 48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CS5가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위치를 이제 우리가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 툴을 무브 툴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선까지 같이 움직이죠. 선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 선의 형태를 조금 한 이 정도에서부터 글씨를 내가 쓰고 싶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는 그 아래 보니까 T자 밑에 타입 툴 밑에 여기에 보니까 패스 셀렉션 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걸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우스를 갖다가 대면은 글씨 있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가 까맣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동을 하면은 좀 이동이 되죠. 자, 이 부분으로 선의 모양에 따라서 움직여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이 곡선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누르고 있으면 그 아래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선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가서 자, 선의 형태를 바꾸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니까 선을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 그 조절점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잡고 자,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글씨가 자꾸 선택이 되네요. 자, 여기 나왔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자, 이번에는 요거 형태를 바꿔보죠. 자, 이렇게 바뀌죠. 글씨의 그 형체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하고 패스 셀렉션 툴은 잘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로 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펜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곡선 형태를 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부드럽게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뒤에 있는 이미지하고 잘 나타나게 하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저장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지금 그 펜 툴로 만든 이 선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곡선 형태로 만드는 글씨까지 해봤어요. 물론 여기에 타입 툴을 선택해서 여기에 웹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 이거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략 그 글자를 입력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